히라버 시간. 작가 한강. 당신의 얼굴은 어머니 쪽을 더 닮았지요. 질끈 묶은 검은 머리채와 다갈색 피부도 보기 좋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이었습니다. 고독한 노동으로 단련된 사람의 눈, 진지함과 장난스러움, 따스함과 슬픔이 부드럽게 뒤섞인 눈. 무엇이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일단 들여다보겠다는 듯 커다랗게 열린 채 무심히 일렁이는 검은 눈. 이제 당신의 어깨를 툭 건드린 뒤 필름 한 조각을 달라고 손짓해야 하는 순간이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두 눈에서 필름 조각들을 떼어낼 때까지 그저 당신의 동그란 이마를, 거기 흘러내려 달라붙은 곱슬곱슬한 잔머리칼을, 순수한 혈통의 인도 여자처럼 조그만 보석을 붙이면 완전해질 것 같은 콧날을, 거기 맺힌 동그란 땀방울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묻는 동안 당신은 주의 깊게 내 입술을 들여다보았지요. 순간 그 무뚝뚝한 얼굴에 남자 간호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단지 내 말을 읽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득 당신에게 입맞추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헐렁한 작업복 셔츠에 앞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볼펜으로 썼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그때부터 내 시력은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섣부른 안과 수술은 오히려 실명을 앞당길 뿐이라는 임상 결과들을 나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당신의 아버지는 값싼 동정심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빛이 해롭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조심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그는 충고했습니다. 태양광선이 강한 낮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지내라고 권했습니다. 배우처럼 눈에 띄는 검은색 선글라스가 부담스러웠던 나는 엷은 녹색을 넣은 안경을 끼고 생활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필름으로 가린다 해도 태양을 직접 올려다보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은 다시 수첩에 썼습니다. 나중에 수없이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해온 듯 당신의 손은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못 보게 되기 직전에. 당신이 내 병의 예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던 당신은 수첩을 덮어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허락된 것처럼. 그때 나는 불현듯 낯선 슬픔을 느꼈는데 방금 받은 상처나 모욕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좌절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못 보게 될 나이는 아직 나에게서 멀리, 충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쓰라리고도 달콤한 그 슬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는 당신의 진지한 여벌굴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 같은 입술에서, 그토록 또렷한 검은 눈동자들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7월의 햇빛을 받은 강물이 거대한 물고기의 비늘처럼 뒤척이며 번쩍이던, 당신이 문득 내 팔에 가무잡잡한 손을 얹었던, 그 손등위로 부풀어 오른 검푸른 정맥들을 내가 떨며 어루만졌던, 두려워하는 내 입술이 마침내 당신의 입술에 닿았던 순간들은 이제 당신 안에서 사라졌습니까? 그 낡은 다리 앞에서 당신의 딸은 유모차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엄마를 부르고 당신은 필름 조각들을 호주머니에 넣은 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순간의 어떤 것도 내 기억 속에선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뿐 아니라 당신과의 가장 끔찍했던 순간들까지 낱낱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나의 자책, 나의 후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눈물에 온통 젖어 번들거렸던 그 얼굴, 내 얼굴을 후려친 수년간 억센 나무를 다뤄 사내보다 단단했던 주먹.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과 후회, 집착과 슬픔과 나약함들을 참과 거짓의 성근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가게 한 뒤 사금 한 줌 같은 명제를 건져 올리는 논증의 과정에는 늘 위태하고 석연찮은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담하게 오류들을 내던지며 한 발 한 발 좁다란 평균대 위를 나아가는 동안 스스로 묻고 답한 명철한 문장들의 그물 사이로 시퍼런 물 같은 침묵이 일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계속 묻고 답합니다. 두 눈은 침묵 속에 시시각각 물처럼 차오르는 시퍼런 정적 속에 담가둔 채 나는 당신에게 왜 그토록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그 어리석음이 사랑까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 걸까요? 나는 그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어리석은 속성이 내 어리석음을 일깨워 마침내 모든 것을 부숴버린 걸까요? 오래전에 이런 여름밤, 그녀는 길을 걷다가 혼자 웃은 적이 있었다. 갸름하게 부푼 10사흘 딸을 보고 웃었다. 어떤 사람의 시무룩한 얼굴 같다고, 움푹 파인 둥근 분화구들은 실망을 숨긴 눈 같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마치 그녀의 몸속에 있는 말들이 먼저 헛웃음을 터뜨리고 그 웃음이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것 같았다. 하지를 간 넘기고 찾아온 더위가 이렇게 어둠 뒤로 주춤 물러선 밤. 그리 오래지 않은 오래전의 밤. 그녀는 아이를 앞세운 채 커다랗고 차가운 수박을 두 팔로 껴안고 걸은 적이 있었다. 목소리가 다정히 최소한의 공간으로 흘러나와 번졌다. 입술에 악물린 자국이 없었다. 눈에 핏물이 고여있지 않았다. 라나, 일전에 보내준 편지와 CD 잘 받아보았어. 답장이 늦었지? 요즘은 글이 잘 써지지 않아.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니야. 어머니가 늘 소원했던 대로 책 읽는 시간을 줄였거든.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밝은 거리를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펜을 쥐고 어떤 짧은 글이든 마무리하는 일이 어느 사이 서먹서먹해진 건지도 모르겠어. 대신 내 CD는 거의 매일 듣는단다. 화음 속의 소프라노 파트에 귀 기울이는 한순간 네 목소리구나 느낄 때가 있어. 거기는 지금 저녁 어스름이겠구나. 아직 사위는 환하고 상점들의 하나둘 불이 밝혀지겠구나. 행인들은 부산이 그 앞을 지나쳐 걷고 있겠구나. 트램 정류장에는 퇴근길에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모여있고 전철을 타려는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노숙자들을 지나쳐 계단을 밟아 내려가겠구나. 이곳은 지금 깊은 밤이야. 창문을 열어놓고 볼륨을 줄여 네 CD를 들으면서 이따금 따라 흥얼거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이곳의 여름밤을 기억하니? 한낮의 무더위를 보상하는 듯 서늘하게 젖은 공기, 흥건히 엎질러진 어둠, 풀 냄새, 화렵수들의 수액 냄새가 진하게 번져있는 골목, 새벽까지 들리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 뒷산과 이어지는 캄캄한 잡풀숲에서 밤새 우는 풀벌레들. 그 속으로 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 지금쯤은 고백해도 괜찮을까? 내가 연습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나는 투덜거리곤 했지만 너는 다혈질의 성격대로 오랜 시간 훈련받은 성량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곤 했지만 아마 넌 짐작 못했을 거야. 서울보다 추웠던 프랑크푸르트에서 맞은 독일의 첫 겨울. 낯선 교실과 언어와 사람들에 지쳐 돌아온 내가 아파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내 노래를 들으며 벽에 기대 앉아 있곤 했다는 걸. 그 목소리가 어떻게 내 얼굴을 만져주었는지. 그 스승이 나에게 충고했던 것이 아마도 옳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문학 텍스트를 읽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어. 감각과 이미지, 감정과 사유가 허술하게 서로서로의 손에 깍지를 낀 채 흔들리는 그 세계를 결코 신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어김없이 그 세계의 것들에 매혹되었지.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던 보르샤트 선생이 잠재태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내 머리는 하얗게 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 않지만 겨울이 되면 적어도 한 번 눈이 올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감동한 것은 오직 그 중첩된 이미지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어. 강의실에 앉은 젊은 우리들의 머리칼이 키 큰 보르샤트 선생의 머리칼이 갑자기 서리처럼 휘어지며 눈발이 흩날리던 그 순간의 환상을 잊을 수 없어. 플라톤의 후기 저작을 읽을 때 진흙과 머리카락, 아지랑이, 물에 비친 그림자,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작들의 이데아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내가 그토록 매혹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 오직 그 의문이 감각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 아름다움을 느끼는 내 안의 전극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어.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침묵이라면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끝없이 긴 문장들인지도 모른다. 단어들이 보도블록에, 콘크리트 건물의 옥상에, 검은 웅덩이에 떨어진다. 튀어오른다. 검은 빗방울에 쌓인 모국어 문자들, 둥글거나 반듯한 획들, 짧게 머무른 점들, 몸을 구부린 쉼표와 물음표.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을 발췌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마침 책을 읽고 싶었는데 무슨 책을 읽지 하다가 마침 사놓은 책들 중에서 안 읽은 책을 보다가 이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이 눈에 띄었어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글을 좋아하는 터라 한번 읽어보았죠. 그리고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았던 문장들을 밑줄 쳐놓고 발췌를 해서 읽었는데요. 혹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작가의 글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어떤 밝은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주로 약간은 슬프면서도 가슴을 아리면서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글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강 작가의 글을 읽고 있으면은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투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발췌문들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아직 접해보지 않으셨다면은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다음 낭독은 어떤 책이 될지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날그날 손에 집히는 책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